안녕하십니까. 부동산 119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지역에서 취득세를 아끼고자 1억 미만 찾으시는 분과 취득세를 아끼고자 상가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재개발 지역에서 취득세 1% 찾으시는 분, 상가 건물을 찾으시는 분, 하나만 알고 들은 모른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놓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710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취득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보고 갑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부터는 8%고 3주택부터는 12%입니다.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은 3주택부터는 8%고 4주택부터는 12%입니다. 그리고 법인은 똑같이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상관없이 12%를 취득세를 냅니다. 기본이 이렇습니다. 원칙이 있으면 항상 예외라는 것이 있듯이 여기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집이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가정 어린이집이나 공공임대주택, 5년 이내 상수주택이나 농어촌 주택, 그리고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의 주택입니다. 여기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이 취득세에서 합산되지 않다 보니까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이든 간에 집이 몇 개 있든가 상관없이 1%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1억 미만짜리 1%짜리 빌라를 찾으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남 지역이 재개발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빨간색은 관리 처분이 난 지역이고 노란색은 사업 인가가 된 지역이고 이제 네모박스들은 2030 기본 계획만 승인된 지역입니다. 여기에 공시지가가 1억 미만짜리가 유일하게 있는 곳이 여기 상대원 3구역입니다. 재개발 지역이라 하더라도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해당이 안 되지만 상대원 3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전이므로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싼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입니다. 1억 미만이면 취득세가 얼마를 아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취득세를 아끼고자 놓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평가 금액이 낮습니다. 감정평가를 할 때 대지면적이나 전용면적, 건축 연도나 도로 사정 등을 고려해서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종합해 놓은 것이 일반적인 공동주택가격, 즉 공시지가입니다. 똑 떨어지게 수학 공식처럼 공동주택 가격이 높아야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공동주택 가격입니다. 즉 공시지가가 낮으면 감정평가 금액도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례율 금액도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 금액이 1억에 비례율이 120이었다면 2천만 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지만 감정평가 금액이 2억일 때 비례율을 똑같이 120하였다면 4천만 원이 내 권리 가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감정 가격이 1억과 2억 차이일 때 똑같은 비례율이 120 했을 때 2천만 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부담금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감정 평가가 낮아진다면 권리 가격이 낮아지므로 나중에 큰 평수를 받고 싶어도 돈이 있다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들을 길게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감정평가 금액을 많이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공제가 됩니다. 취득세가 8% 12% 오르다 보니 충격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취득세에 대해서 많이 연연할 수밖에 없으나 취득세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가 됩니다. 100%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율에 따라서 본다고 하게 되면 대략 50% 정도는 공제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손님들이 전화 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억 미만짜리 찾으셔서 이야기해 본 것이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상가를 찾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남 지역에서 올 상가가
많은 곳이 유일하게 도안구역입니다. 도안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을 재개발하다 보니 여인숙 같은 근생 건물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상가를 찾으시는 분, 상가다 보니 취득세가 4%입니다. 그리고 상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가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그러나 관리 처분이 나서 입주권으로 바뀌면 상가든 도로든 토지든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중2구역 같은 경우 관리처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겠지만, 또한 중1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총회가 올 6월 말에 났고 인가 신청이 들어간 지역입니다. 오늘 내일 관리처분 고시가 될 지역입니다. 여기에 상가를 가지고 있거나 도로나 대지를 가지고 있는 분, 관리처분이 나면 권리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상가나 도로나 대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처분이 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다 보니 다른 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1구역에서 상가 매매를 찾으시는 분, 매매 금액이 비싸도 취득세가 저렴하다고 상가만 찾으시는 분, 취득세를 아끼고자 상가를 찾으시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서 찾으시는지 잘 생각해보고 앞도 따지고 뒤도 따지고 해서 고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얘기했듯이 취득세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가 되다 보니 꼭 상가를 고집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만 살 것도 아니고 뒷일을 생각 안 하고 오늘 하루의 이익만을 전전긍긍해서 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매매 금액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이익만을 따지지 마시고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려우시다 그러면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더 상담해 드리겠습니다.